오늘 이주 노동자 그리고 미디어 운동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생이었고요. 물론 17살 나이에 대학 생활을 하다가 나라의 정치 불안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학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고 한국으로 호기심에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 민주화가 된 다음에 한국의 이미지가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호랑이다라고 해서 알리게 되는 거죠. 여러 군데서 한국이 열심히 하는 나라다. 그 국가 우리한테는 김치를 먹는 나라. 김치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처음으로 인상으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아시아의 호랑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라가 발전되는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도 발전이 되어 있다.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그때 우리가 학생이었지만 그럼 놀러 가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이 하면서 아시아의 그런 한국만큼 발전 안 되는 나라의 젊은 층들이는 한국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한국, 또 일본 그런 나라들이 가서 노동으로 해보든지 아니면 경험으로 해보든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의 학생들이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고 호주나 캐나다나 그런 나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랑 아마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 나라의 노동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젊은 학생이나 그 활동가 또는 그 교수님이나 또 의사, 변호사까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정, 경제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외국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4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4년에는 미얀마 현재는 미얀마라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던 나라고요. 88년에 버마의 항쟁이 일어나면서 학교의 상황들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문 열으면 학생들이 데모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한테 이렇게 반대 운동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 전체로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90년대까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94년에 대학 입학했는데요. 2주일 만에 저도 모르게 문 닫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고 한국에 얘기하자면 고향에서 왔다가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랑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걱정도 되고 우울하면서 자전거 타고 도시에 한번 자전거 타고 들어갔다가 그 노동부 앞에서 한국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로 통해서 갈 수 있다. 한번 시도해보고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서 연수생이라는 말을 할 때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연수생하고 노동자하고 말이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생활을 안 해봤던 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보겠다. 부모님에서는 어머니는 완전 반대하고 왜냐하면 한국이 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랑 자주 싸우는 나라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는 너 젊을 때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호랑이기도 하고 또 곰처럼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길래 한번 신청하다가 한국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사실 연수생 기간이 거의 3일, 단 3일이었고 자기의 일해야 되는 그 공무처에다가 이탈하면은 불법 체류자가 된다. 그러면은 나라로 복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노동자가 되는 거죠. 노동에 대한 정비도 없고 노동에 대한 개념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에 와서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때 94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별로 관심이 가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만 해도 80년대부터 92년 사이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점점 한국에 정착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92년도에는 그 노동자들이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면서 2년 동안에 할 수 있었다가 9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1년 다음에 4년도 마음에 들고 또는 노동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연장할 수 있는 2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전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한국에 살면서 산재 처리, 산재 사고 나고 또는 인근 체부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많으면서 10명의 네파 분들이 그 명동 성당에서 그렇게 농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0명이라는 사람이 원래 너무 적잖아요. 하지만 그때 인근 체부에 대한이나 그 산재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리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는 언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구나. 10명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관심 가지게 되고 이주민들한테 인터뷰해서 이렇게 그 줄루 미디어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쯤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처음으로 이주민에 대한 이런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그때 당시는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알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는 소통은 오프라인 사업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야기를 있든 뭐 소식이든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이야기면 우리 방송에서는 어떤 뉴스 나왔다. TV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무조건 아침 6시부터 밤에 몇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8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 날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 같은 거는 친구들이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의 어떤 사람이 다쳤다. 돈이 없고 병원 보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비자가 없다.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같이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 회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오프라인 활동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사나 또는 한국에 살면서도 그 자기의 문화도 가지고 또 버마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천에 있는 서방사조로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한 개인의 문제만 해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만들어자. 우리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공부로 나눠서 배우기 위해서 공동체로 하자라 해서 공동체도 만들게 되고 또는 그 공동체는 한국에 있는 그 명절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자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은 또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 그 일요일마다 시간 내서 절에서 서울대 학생들이나 어떤 학생들이 와서 자원활동 해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한국말을 배우면서 또는 남은 시간에 1시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강의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상담 사건에 대한 우리가 통역을 해주거나 그 설명서로 채워주고 설명해주고 미얀마, 버마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스리랑카, 필리핀 여러 나라인데 영어로 통역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거를 우리가 그때부터 활동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활동에 대한 그렇게 길이 먼저 시작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들 중에서도 중요하게 그 공동체 중에서 활발하게 해야 되는 단체가 몇 단체가 안 됩니다. 네파 공동체 또는 미얀마 공동체, 또 방글라데시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거는 정치적 불안정하는 나라들이가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나라에 대사관이 있지만 대사관이 여기에 계시는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한테 도와주지 않거나 문제가 일어나도 부탁할 거나 그럴 때
도움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대신 공동체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죠. 뭐 사망 사고나 여러 가지도.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노동자들은 서로의 소통 수단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우리가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토요일 같은데 모임이 가져서 내일에 뭘 하자. 서로의 친한 사이로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어디서 만들고 사람이 뭐 500명 올 거나 어디서도 500명 올 거나 이렇게 엄청 어마어마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거죠.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떻다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어떻다, 우리는 월급 못 받았다,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하게 되는 거죠. 뭐 세미나 형식으로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유롭게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소통수라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 IMF이 97년에 꺾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의 단속이라는 말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부가 뭐 한 달 동안에 단속하겠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 외에 밖에 돌아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비자 없는 사람들은 단속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었는데, 97년에는 8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물벌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정부가 대책이 세웠는데, IMF이 걸리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월급도 못 받고, 일도 할 수 없고 일자리가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 출국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분들이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정부의 기준이 8만 명 정도 보내겠다 싶은데 1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 쪽이나 회사 쪽이나 그런 분들은 갑자기 중소기업에서는 마비가 되고 갔다. 이분들이 한순간에 싹 가버리면 한국의 그런 중소기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맞아? 좀 더 일해달라.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고 단속을 중단하고 그렇게까지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97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은 또 사업주와의 그런 협상이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한국에 가도 우리나라 가도 일자리가 없고 어차피 한국도 경제 나쁜데 우리가 같이 좀 도와줘야겠다. 50%만 월급을 50%만 받겠다. 사업주도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또 90년대부터 또 그렇게 일하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2년 정도는 그렇게 50%만 받고 일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업주와의 그런 협상해가지고 월급을 적게 받고라도 일하겠다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좀 바꾸는 거죠. 2000년대로 바꿔가면서, 노동자들이 휴대폰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직접 온라인에 직접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지만 그때는 뭐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서 소식이 서로의 이야기는 핸드폰을 통해서 알리게 되는 거죠. 어디서는 나 일자리 없다 도와달라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 알아보고 내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이런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한편에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서로의 그런 연대나 이 모임이 많이 깨지는 거죠.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서 이 TV 뉴스 나오면은 우리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별로 없다. 불법 체류자 이야기 좀 자주 나오고 또 범죄자 생길 때 얘기 나오고 또 불쌍한 사람으로 해서 나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우리 문화를 가지면서 한국에 살고 있다. 그거는 한국에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는 그런 상담소나 센터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문화 수업을 한번 실시하자. 문화 수업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진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우리나라의